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시무도 두 번째 견적을 가지고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그 깊은 산 중에서 동자는 왜 소를 찾았을까요? 동자도 지금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삶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나의 어떤 삶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삶의 방법, 삶의 목적지를 찾은 게 뭐예요? 모든 종단에서 얘기하는 게 소를 진리로 표현하거든요. 이 진리가 뭐예요? 나의 존재를 아는 것. 그래서 나의 존재에 맞게 사는 것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이 길이 뭔가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지만 알기 때문에 첩첩삼중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소를 찾는 거거든요. 소를 찾기 위해서 뭐예요? 소가 보이지 않으니까 발자국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이거든요. 소의 자취를 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소의 발자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오늘 아침에 깨친 거예요. 소의 발자국이요, 수많은 동물들의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소의 발자국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찍어봤는데 제가 상기해 보니까 유일하게 하트 모양이에요. 소의 발자국이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가짜 나의 삶에서 진짜 나의 삶을 찾아가는 그 흔적 자체는 무엇이냐? 하트, 사랑이다. 진짜 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놀랍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숲속에서 나를 찾는 게 그렇게 쉬울까? 소를 찾기 전에 먼저, 그러면 왜 시모드에서 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 나를 왜 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소의 속성을.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소를 숭상하고 숭배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불교까지 와서 그것이 이어지긴 했지만 하늘이요, 저희 민족에게 준 소의 의미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요, 일단 집안에서 나랑 같이 살았어요. 대문에 들어가면 외양간이 있었고요, 대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엌에 들어가면 솥이 보통 3개가 걸렸어요. 나중엔 양은솥 해가지고 4개가 걸렸지만 가운데서는 우리가 먹는 밥을 지었고요, 가장 큰 솥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항상 소의 밥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여물을. 그만큼 소는 우리에게 한 집안에서 가장 같이 살았고 솥도 가장 큰 솥을 쓸 만큼 이렇게 귀중한 존재였어요. 왜 귀중했을까요? 소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달구지에다 실어 날랐고요, 우리의 그 넓은 밭과 들에 농사를 질 때 쟁기를 끌어주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언덕과 같은 힘이었고요. 그러고 소는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애를 공부시킬 때, 또 집에 누구를 결혼시킬 때, 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을 때, 또 땅을 사거나 아무튼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를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해줬던 것이 소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이것이 없었느냐? 항상 있었어요. 나의 이 육혼, 물질에서는 뭐가 올라요? 항상 탐진치라는 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팠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게 진짜 너가 있어, 너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어 라고 항상 얼굴을 소처럼 내밀어주고 항상 보이진 않았지만 큰 언덕이 돼준 그 진짜 나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끔 보여주는 것이 살짝 드러내주는 양심이라는 놈이었어요. 양심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탐진치에 물들고 탐진치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양심만이라도 너는 이렇게 네가 안심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자, 깊은 산 중에서 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내가 육신을 쓰고 생각과 마음이라는 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게 쉬울까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첩첩산중 깊은 산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빽빽히 하늘을 찌르듯이 탐욕으로 치솟은 소나무, 참나무, 미류나무가 있잖아요. 정말 내 탐욕대로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그 높은 나무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높지 못해서, 그렇게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잘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잔뜩 내 안에서 날카로운 뾰족한 바늘을 내뿜으면서 시기질투하고 화내고 속내고 남의 허물이나 헐뜯고 그런 것들. 그 밑에 땅을 기어가는 넝쿨같이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밑으로 더 땅 밑으로 내려가서 뭐예요? 내가 나를 말라 죽게 하는 그 경지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이 가짜 나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생각과 마음, 이 세상, 물질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 습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 때문에 나는 그렇게 찾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물림 속에서 소를 발견하는 것이 쉬울까요?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소의 발자국이 나타나나요? 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요. 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강가 가까이 있는 어떤 흙이나 또는 중간중간에 진흙이 묻어있는 그런 데서나 산속에서는 소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완전하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가 어떤 모형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의 발자국이 하트 모양인지 아니면 오리같이 5개의 발가락을 가졌는지 곰발바닥인지 호랑이 발바닥인지 토끼의 발바닥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소의 형태와 그 발자국과 소의 냄새와 소의 특성과 소의 성질을 알려고 갔던 것이 우리가 수많이 찾아다녔던 종교고요, 도파고요, 그 다음에 명상,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자고나면 마음 공부라는 이름만 붙었으면 유튜브, 지금 방문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소를 찾았나요? 소의 발자국을 발견했나요? 소의 냄새, 채취를 우리가 느꼈나요? 아니면 소는 음매라고 우는 소리를 들었나요? 결국은 그렇게 다닌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냐면은, 아, 이것이 소가 아니고 호랑이였다. 아, 여기서는 이것이 소가 아니고 곰이었다. 또 여기서는 이것은 송아지가 아니고 산토끼였다. 아, 여기는 다람쥐였네. 저기는 멧돼지였네. 결국은 우리가 헤매고 다닌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소가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삶이 헛된 삶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소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만 해도 우리는 커다란 수확이었고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기회였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시모도의 2번째 견적을 공부하고 있지만 소의 발자국을 찾은 게 아니라 소의 발자국이 아닌 그런 흔적들, 자취들, 이런 것을 그동안 우리는 경험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인 나를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공부 나눔하면서요, 여러분, 물질, 비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 하면은 뭐예요? 보통 모양과 형태가 있고 만져지는 이런 물질 같은 걸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하다못해 내 몸같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 그리고 보여지는 거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물질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물질인 거예요. 또 물질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변동이 있어요. 출렁출렁 거려요. 좋았다가 나빠졌다. 또 막 흥분했다가 또 갑자기 화냈다가 항상 일정치 않은 거예요. 이런 이것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공부했지만 나의 정신 의식이에요. 그죠? 이것을 육혼이라고 부르는데 이놈이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이놈은 어때요? 항상 일정한가요? 고요한가요?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이 왔을 때, 그리고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어떤 요동이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변화 변동이 있고 항상 변해요. 이것은 다 물질인 거예요. 이것이 가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나에 속아서 우리는 진짜인지 알고 사는데, 진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참자를 붙이는 것들을 보세요. 변치 않는 거에는 우리가 참자라는 앞에 단어를 붙여서 다 불러주잖아요. 진짜. 진짜라는 뭐냐면 변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나 인연이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롭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진짜 나인 거거든요. 내가 그래지지 않았을 때는 아직 나는 진짜 나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서 소를 발견하거나 소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떠면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가 복권 사서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소가 아니고 소의 발자국이 아니고 소의 흔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알았다는 거죠. 저도 수십 군데에 영성 공부를 하는 거, 종단, 뭐 여러 가지 도파,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쭉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 것이 그거예요. 아, 나는 소였구나. 여기서는 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고맙구나. 그래서 필요한 나의 인생에서 노정이었다는 거죠. 요것이 소의 발자국, 견적이 아닐까. 지금까지 저는 소의 발자국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소의 발자국이 아니고 소가 아니다라는 거기까지 오는 것이 견적의 과정이에요. 심호도 두 번째까지의 과정이에요. 이제 내일은 소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소는 또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것을 내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